네, 첫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수는 좀 괜찮습니까? 점수는 별로 안 중요하다 놓고, 그죠? 예,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수는요, 20점부터 40점대 받으시면 충분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던 키워드가 눈에 바로 보였기 때문에 아싸 답하고 찍어도 걔가 답이 아니에요. 키워드 옆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함정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키워드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키워드 옆에 붙어 있는 함정 키워드를 제거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분들은 지금 이 시험을 해서 함정까지 잘 패갔다. 찍은 게 아니라 잘 패갔다. 점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험장 가면 진짜 고투점 받으실 거고요. 이 점수 가지고 한 20점, 40점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합니다. 시험장 가면 60점, 7점 금방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풀면서 아는 거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키워드, 모르고 있는 키워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라낸 함정 키워드 집어낼 겁니다. 그거 연습 이제 3주 동안 하시면 시험장 가서는 당당하게 이 문제 땅땅땅땅 찍고 시간 충분히 남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문제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차 총론하고 등기 총설하고 꼭 한번 다시 읽고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시법령 1회차에서 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서 여러분이 골라야 되는 키워드는요. 토지의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예, 소유권이에요. 키워드는. 자,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되면요. 대부분이 변경등기 촉탁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세 가지 키워드 알고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신규 등록, 경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변경등기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골라내셔야 돼요. 소유권 X 하시고요. 소유권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지적공고에 등록하는 모든 사항은 소관청이 측량검사하여 등록한다. 자, 이거 어디 틀렸습니까? 예, 모든 사항이 틀렸어요. 자, 보시면 대부분은 지적 측량 대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경계 면적 그리지 않는 그런 측량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지목 변경, 합병 같은 경우에는 지적 측량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 토지 이동 사유가 있었습니다. 모든이 틀린 지문.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적공부 등록되는 모든 토지의 소재. 모든 토지 나왔네요. 동그라미. 너무나 유명하죠. 모든 토지는 무엇과 붙어야 됩니까? 국장과 붙어야 되는데 지적소관청이 나왔어요.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국장과 연결해주는 키워드 소재까지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는 집원 앞에 산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임야이기 때문에 산 아라비아 자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아라비아 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 따라 산 아라비아 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 기준으로서 산 아라비아 자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입니다. 현행 지적제도에서 소유권의 범위는요, 도면의 경계까지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의 좌표로서 그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5번이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2번 넘어가서 얘는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요. 용어에 관한 문제는 최근 5개년 동안 한 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빈도는 굉장히 떨어진 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2년에 한 번,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빈출도 높은 애들 5가지 정도,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면적 봅니다. 1번 면적. 지상에서 측정한 토지의 실제 면적을 말한다. 틀렸죠. 실제 면적이 아니라 옆에서 바라보는 입체 면적도 아니라 뭐였습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수평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경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외형을 실제 형태대로 측량할 수는 없죠. 실제 형태대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면을 측량을 할 겁니다.
1번과 3번 면적과 경계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 신경을 쓰시고요. 자, 2번으로 봅니다. 2번 보면 지적 연속도라는 분도 있고 연속 지속도라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지적 연속도, 연속 지속도는 뭐냐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 도면은 어떻습니까? 도면, 지적도 도면. 한 장짜리입니다. 30cm, 40cm, 40cm, 30cm, 요 가로로 눕혀놓은 요 종이 한 장짜리라고요. 이 한 장짜리의 도면으로서 우리는 측량을 하고 안에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도면을요, 수십 장을 깔아놓은 거 쭉 연결시키는 거예요. 경계에 맞물려서 전체의 형태를 한눈에 바라보게끔 뭡니까? 참고용으로 쭉 연속으로 늘어놓은 지적도면을 우리는 연속 지적도, 지적 연속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연속 지적도는요, 도면이 붙어있고 도면이 붙어있고 쭉 그냥 줄 세워놓고 요렇게 크게 붙여놓은 겁니다. 라고 한다면 얘들은요, 측량할 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말씀드렸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생겼구만이라고 한눈에 알아보기에 참고용 도면일 뿐이지 측량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틀린 지문.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4번.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5번을 볼게요. 지목은요, 토지의 용도나 형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지목은요, 용도 지적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부여할 뿐이지, 형태가 산이니까 니는 임야, 형태가 농지구만, 니는 답전, 이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용도에,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태가 틀렸고요. 용도 동그라미. 우리 지적은 용도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경우는 되어 있네요. 자, 먼저 1번을 봅니다. 자, 1번. 분할 후에 토지 중 북서쪽에 위치하는 토지에 종전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맞나요? 네, 그렇죠. 자, 우선 종전 지번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분할된 나머지 대상 토지는요, 본번에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번을 사용하는 부번이 있다면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겠죠. 자, 2번을 봅니다.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에 사무실, 분할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분할 동그라미, 사무실 동그라미. 자,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키워드는요, 우선하여, 의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우선 나왔네요. 우선 동그라미. 네, 2번은 옳은 질문이에요. 3번을 봅니다. 합병 대상 토지 중 어느 한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도 있고 합병도 있네요. 합병 동그라미, 주거용 동그라미. 자, 키워드 찾아야 됩니다. 뭐 나와야 됩니까? 예, 신청하여야. 자,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4번을 봐요.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하는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우리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대로 지번 부여할 겁니다. 그럼 이 방법은 뭐냐라고 한다면요, 종전지역,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 지번 중에 본번만으로 구여를 하는데요. 이 본번 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하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걸쳐 있거나 중복된 지번은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두 가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4번 옳은 지문. 자, 5번으로 갑니다. 신규 등록지예요. 신규 등록지라면 인접지 본번의 부번이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멀여채가 있었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 하필이면 인접지가 최종 지번지라면 멀여채라면 이때는요, 인접지 본번의 부번이 아니라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순차적으로 부여를 할 겁니다. 네, 5번도 옳은 질문. 그래서 3번이 키워드 신청하여야, 신청이란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목과 설명의 올바른 연결은, 다른 연결은 요거 찾으시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자, 지목은 매년 3문제까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이 유형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원상회복 조건 돼 있습니까? 원상회복 조건 동그라미. 자,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고 흙 캐면요, 임야입니다. 그럼 회복 조건 없이 지 맘대로 돌 캐고 흙 캐면요, 잡종지가 돼요. 키워드는 원상회복 조건이었습니다. 자, 2번 광천지에 관한 설명인데요. 광천지가 되기 위해서는 키워드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용출구. 용출구가 없으면 광천지가 되지 못해요. 용출구가 없기 때문에 X. 3번으로 옵니다.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끊고. 자, 초지를 조성한 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지는요, 목장용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좀 틀렸습니다.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주거용의 주, 건축물의 건, 주건, 자연스럽게 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 1필지 1지목 주지목 추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장용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얘는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 어긋나는 예외 3가지였습니다. 목장용지와 더불어서 과수원의 주건대, 묘지의 관건대. 관은 뭡니까? 예, 관리용 건축물은 되었습니다. 관건되었어요. 그래서 요 3가지는 주건대, 주건대, 관건대는요, 예외 삼총사로서 한데 묶어서 또 기억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보시면 자동차 전용시설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인가? 주차장 아니죠. 자동차 전용시설은요, 어떻습니까? 얘는 잡종지가 돼요. 자, 그리고 5번 가장 대표적인 지문이죠. 연왕골이 자생입니다. 지 맘대로 지 혼자 크는 거예요. 유지가 돼요. 하지만 연왕골이요, 재배당합니다. 키우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답이 될 겁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중 공간정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적 측정하지 않고도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지문 그대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대단합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지문을 보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지문을 바꾸게 되면요, 면적 측정하지 않고도 밑줄 하시고요. 이 내용을 경계를 새로 그리지 않고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측정하지 않고도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푸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 다음에 다시 경계를 새로 그리지 않고도로 바꾸시면 충분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경계를 새로 그리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는 사항 몇 번입니까? 5번 맞아요. 지상의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우리는 경계복원측량이라고 하죠. 경계복원측량은 도면상의 경계 새로 그린다 안 그린다?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지 않고도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요. 자, 6번을 보시면 어려운 쟁점이 2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봅니다. 법률상 경계 설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에요. 경계 설정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6번은 1번, 2번 합쳐보면 다음 같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지상 경계를 설정을 할 때요. 지상 경계를 설정을 할 때 지상 건축물 건리계 경계 설정 가능 불가능? 원칙 불가능합니다. 원칙 불가능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키워드로 4가지. 맞습니다. 판공도도군이었어요. 판결로서 소유권을 확인받고 소유권을 따라 분할을 하거나 또는요, 공공사업 목적이거나 도시개발사업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또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고자 할 때는 판공도도군이라고 하고, 이때는요, 원칙 불가능한 지상 경계, 지상 건축물 건리계 경계 설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칙 불가능 판공도도군일 때만 가능해요. 이해됐습니까? 또 이 경계에 관한 기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얘는 좀 어려운 쟁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바람 소리입니까? 예, 휘파람 소리입니까? 갑자기. 예,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 설정 기준에요. 지상 건축물 건리계라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 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경계를 그릴 때 우리 올바른 원칙 순서는 어땠습니까? 경계를 그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예, 맞아요. 축척대로 측량을 해서요.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경계점 표지에 검사 측량을 해서 기준점이 경계점이 되고요. 경계점이 되고 이 경계점을 직선으로 쭉쭉쭉 연결해서 경계를 그리면 이 경계로서 뭐 할 수 있다? 면적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원칙입니다. 얘가 올바른 순서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 가능 불가능? 거꾸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얘가 원칙인데. 요 순서대로 측량을 해서 경계점 구하고 경계점을 직선으로 쭉쭉쭉 연결하고 경계로서 면적 측정한 게 얘가 올바른 원칙이란 겁니다. 뒤로 가는 거 가능 불가능? 원칙 불가능. 원칙 불가능인데 예외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자, 봅니다. 지상 경계 위에 지상 경계 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하고요. 이 표지를 토대로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가능 불가능 원칙 불가능입니다. 원칙 불가능인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라고 한다면요. 자, 도시개발 사업 목적으로 분할하고자 할 때, 공공사업 목적으로 분할하고자 할 때, 또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개발 계획에 따라서 분할하고자 할 때, 비슷하잖아요. 시험은요, 예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보면 추가하면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서 분할하여 매매할 때, 또는요, 자, 취득하는 토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하는 토지가 장들이 대위하여 분할할 때 또는요 인허가의 대상이라면 이때는요 이 분할이 인허가의 대상이라면 원칙 가능 불가능? 불가능인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입니다. 구분하시겠습니까? 아예 다른 얘기예요. 좀 전에 판공도도구는요. 지상건축물 권리계 경계 설정 가능, 불가능을 물어봤고요. 방금 봤던 요 공도도군 똑같아요. 공도도군의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취득하는 토지를 장이 분할하는 경우 또는요. 인허가의 대상이 된다면 이때는요. 거꾸로 하는 거 원칙 불가능이지만 거꾸로 하는 거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딱 문제를 봐요. 문제를 출제자들이 내기 좋은 방법이 바로 요겁니다. 4개가 나왔습니다. 7개예요. 얘는 3개, 3개이기 때문에 힘들어. 결국에는 뭘 한다? 요 3가지 중에서요. 하나를 쓱 끄집어 놔서 5번 지번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1, 2, 3, 4, 5번이 나왔고요. 5번까지 해서 다음 중 지상건축물 권리계 경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또는요. 다음 중 경계 분할 기준이 다른 것 하나는 이렇게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찾아야 됩니까? 뭐 찾아야 돼요? 판공도도군 아닌 거 찾아야 돼요. 왜? 공도도군, 판공도도군 내용이 똑같아요. 얘들은 낼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답이 안 돼요. 답이 나온다는 건 요겁니다.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라면 또는요 인허가의 대상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5개년 동안 위에 소유자의 필요와 취득하는 토지 장이 분할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2가지가 2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문제는요. 예를 나올 겁니다. 지상건축물 권리계 경계 분할 가능 불가능? 원칙 불가능 하지만 판공도도군이라면 가능. 그러면 불가능한 경우는요. 판공도도군 아닌 것 찍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둘 다 공부하려면 헷갈리니까요. 여러분은 판공도도군 요거 한 개만 들고 가세요. 판공도도군 들고 가시면서 추가로 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요 3가지가 키워드로서 오답 지문 다른 것 하나를 찍어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판공도도군 아닌 것 골라내야 되고요. 시험 정답은 요 3가지 중에 특히나 소유자의 필요, 취득하는 토지 나올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문제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묶으시면 판결의 판, 공공사업의 공, 동그라미, 판공도도군의 판공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고 분할하는 경우 지상건축물 권리계 경계를 분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판공도도군 가능. 근데 3번을 봅니다. 국가기관 뭡니까? 국가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라면 이때는요. 지상건축물 권리계는 가능 불가능? 지상건축물 권리계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예외로 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뭐가 가능해요? 거꾸로 하는 거. 5번을 볼까요? 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측량할 수 있다. 요 내용이에요. 3번하고 5번을 묶으셔야 됩니다. 3번하고 5번. 자,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르면요. 지상 경계 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거꾸로 가능 예외적으로. 자, 국가기관, 단체,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를 장이 대위하여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거꾸로 가능해요. 경계점 위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지상 건축물 걸리게 경계 분할 가능 불가능? 경계 분할은 불가능입니다. 된다 안 된다가 판공도도군에 걸리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얘가 골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3번이요. 최근에 출제된 기출지문이니까 3번 꼭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4번 절토되어 있어요. 절토되어 있다면 경계점 설정 기준은요. 절상 상단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도면에는요. 도면에만 등록사항 기억납니까? 도도 3구 위치였죠. 예, 3구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3구 위치 함께 등록한다. 옳은 지문. 자, 2번입니다. 토인공대네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되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인공대에만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분은요. 토인공대가 아니라 공대에만이죠. 토임의 등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좌표, 부호, 부호도가 기록이 되고요.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하는 지역에 지적도 되어 있습니까? 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 지적도 쭉 밑줄 끄세요. 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였습니까? 제명 뒤에 좌표, 좌표로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그리고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 도면으로 본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이 됩니다. 지적도의 등록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5번 토지의 소재 지번은 전부의 등록사항이었고요.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못한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이 8번은 전체를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먼저 지적공부입니다. 장부상의 지적공부예요. 이 지적공부는 누가 비치 보관합니까? 네, 지적소관청이 비치 보관하죠. 종이 형태, 장부 형태입니다. 장부 형태, 통상의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 어디에서? 지적소고에서 얼마나? 영구히 비치 보관합니다. 자, 그런데 얘들 영구히 비치 보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출 가능 불가능? 원칙 반출은요?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반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전쟁, 천재지변, 재난 등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요. 재난, 천재지변,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죠. 대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 시도지사 대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예외적으로 반출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구히 비치 보관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보고 싶어요. 발급 열람을 신청할 겁니다. 보여줘 신청은 누구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소관청 갖고 있다며. 지적소관청이 갖고 있으면 지적소관청한테 보여줘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애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적공부의 형태가 USB에 저장이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산화가 된다고 합니다. 전산화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 전산화가 된 지적공부의 내용은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보처리 시스템 속으로 들어온 지적공부는요. 누가 비치 보관합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비치 보관을 해요. 어디에서? 정보처리 관리 체계에서. 정보처리 관리 체계에서 얼마나? 똑같이 영구히 비치 보관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갖고 있는데요. 보여줘 발급 열람을 신청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이때의 모습이 달라져요. 장부상이라면 지적소관청 갖고 있네? 지적소관청 보여줘 신청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USB에 전산화가 된 정보처리 시스템 속으로 들어왔다면요. 자, 그대로 모습이 옮겨가는 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시도지사 탈락을 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때의 시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시가 되고 추가해서 누가? 읍면동장이 들어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요 내용이었어요. 추가해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지적 공부인데요. 지적 공부가 분실, 멸실 할까봐 복제도 해야 되고요. 복제하기 위한 시스템도 체계도 구축을 합니다. 자, 복제는 누가 하면 됩니까? 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지적 소관청이. 하지만 복제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해요. 컴퓨터 누가 사줍니까? 예, 복제 시스템 구축은 국장이 하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 같이 함께 보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8번에 보시면요. 2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2번. 예, 시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 군수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 날라가죠. 시도지사가 날라가고 누가 들어옵니까? 읍면동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할 수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4번 국장은요 정보관리체계를 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지적공부, 지적소관청 갖고 있다며 라고 한다면 발급 열람 신청을 해야 되겠죠. 지적소관청한테.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 자, 이 얘는요 올해 꼭 나올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의 지적도 있는 거는요 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십자가 표시는 뭐였습니까? 바로 색인도라고 부르고요. 땡땡시 땡땡동 뭡니까? 얘는 소재라고 할 거예요. 지적도 얘는요 도면의 제명이 될 거고요. 제명 뒤에 가로 속에 좌표 되어 있습니까? 이 좌표 동그라미. 자, 넘어갑니다. 20장 중 제8호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도면 번호. 축척 500분의 1 축척이 됩니다. 그리고 맨 사각형, 맨 가로의 사각형은 도각선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안에 72의 2대, 72의 1일 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요 숫자들 72의 1, 72의 2, 얘가 뭡니까? 바로 지번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대는요. 지목이고요. 얘는 도면이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아니라 한 자리로 줄여서 부호로서 표시가 될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렇게 부호로서 표시가 되는데 어떻게 첫 글자 두 문자로 줄여서 부호로 표시하는 게 원칙.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73의 2번지 지목은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주는 주유소 용지를 줄여서 주로 갈 겁니다. 그럼 얘는요. 주차장은요. 얘는 차장, 천원, 특별한 애들이잖아요. 뭐였습니까? 차장, 천원 이 네 가지는 첫 글자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글자로 줄여서 표시합니다. 그럼 주차장을 표시하려면 주가 아니라 차로 표시를 해야겠네요. 1번 틀린 지문. 자, 2번으로 봅니다. 73의 4번지의 면적은 좌표 계산 측정 방법에 의한다? 옳은 지문이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이라고 한다면요. 그 면적 측정 기준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우선 기준이 됩니다. 자, 3번으로 봅니다. 73의 1번지의 면적은 토지대장에 1제곱미터까지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맞나요?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왜 0.1까지일까요? 왜 500분의 1이 아닙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이라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인데요. 축척이 3000분의 1, 1200분의 1하면 면적은요. 0.1제곱미터입니다. 자, 축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하고 있죠. 면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따라간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오차가 없고 초정밀한 도면이기 때문에 0.1까지입니다. 3000분의 1, 6000분의 1 어떤 축척이 와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이라고 한다면 0.1까지 최소 단위 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축척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4번 73의 3번지의 분할 측량은 본 도면으로 할 수 없다라고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위 도면에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상단 부분에 동그라미 5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대각선 도로 따라서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6 되어 있습니까? 네, 얘가 삼각점 및 기준점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본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5번 중복 답안입니다. 2번도 5번도 둘 다 맞으세요.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넘어가서 이제
등록 전환을 볼 거예요. 자, 등록 전환. 우리는 무엇을 등록 전환이라고 했습니까? 등록 전환. 등록 전환. 예, 임야 대장에 있는 도면 지적을 어디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등록 전환에서 중요한 건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 대상과 면적 결정 방법이에요.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1번. 자, 키워드 나왔습니다. 산지관리법 동그라미, 건축법 동그라미.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른다면 등록 전환 대상이 된다였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할 게 지목 변경에서 키워드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국계법에 따라 형질 변경. 국계법이 나오면 지목 변경 대상이었지. 등록 전환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됩니다. 국계법